오늘 이거 연속 수업 듣고 연속이 좀 정리가 잘 돼야 됩니다. 이제는 바로 시험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이거 배운 다음에 물론 또 이제 내신 퀴즈도 풀고 하겠지만 그래서 잘 잡아놔야지만 잘 풀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려운 문제들도 연습해 보면서 연속을 어떤 식으로 활용하면 될까 잘 지켜보죠. 일단은 그 연속의 정의부터 다시 보면 는 결국 정의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통 연속의 정의라고 한다면 거기 책에 나와 있듯이 x는 a에서 fx가 정의 되어 있고 리미트 x가 1로 갈 때 fx가 존재하며 리미트 x가 1로 갈 때 fx는 fa일 때 fx는 a에서 연속이라고 하는데 이걸 좀 이제 다르게 한글로 말해보면은 fx는 x는 a에서 이제 함수값이 존재하고 그리고 극한값도 존재하고 그렇게 두 개가 존재하는 상태에서 그 둘이 같으면 된다고 이제 이건 그냥 한글로 풀었었을 때 얘기하는 거고 실제 이제 문제에 이걸 적용시킬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지. 맨 밑에 3번에서 얘기했던 요 두 개를 보거나 아니면은 이제 극한을 풀어서 쓰는 좌극한 우극한 써서 식 쓰는 형태겠죠. 이렇게 문제를 풀거나 그러니까 문제풀이 방향은 크게 이제 두 가지의 길로 이제 나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언제 뭘 쓰는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판단하는 거죠. 보통은 이제 이런 형태를 쓰는 경우는 fx가 a가 아닐 때랑 a로 식이 나눠져 있을 때 보통 이제 첫 번째 걸 다 쓰는 거예요. 굳이 이거는 좌극한 우극한을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얘 같은 경우는 fx가 이제 x가 a보다 작을 때나 a보다 클 때로 이제 나눠져 있을 때 보통 이럴 때는 함수값을 체크할 필요는 굳이 없어요. 이게 우극한의 함수값이랑 같은 형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 상황에 맞게끔 쓰라는 거야. 그냥 무작정 이것만 외워서 쓰지 말고 이것만 쓰는 게 아니라 상황에 맞게끔 내가 어떤 상황에서는 극한값이랑 함수값만 구하면 되는 거고 어떤 문제는 좌극한이나 우극한만 구하면 되는 거야. 물론 이제 다 구하라고 하겠지만 그거는 그냥 정말 기본적인 형태를 얘기해 줄 때 얘기하는 것 뿐이고 특정 상황들이 계속 생길 거라는 거죠. 그런 특정 상황들에서 쓰는 연습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연속의 정의는 이렇게 그냥 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연속함수의 성질이 나오는데 사실 여기에서 말하는 연속함수의 성질은 전혀 이제 중요하지 않아요. 왜 중요하지 않느냐? 일단 문제에서 얘를 주진 않아. 이건 뭔가 좀 기본적인 형태를 말하고 있는 거고 지금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fx랑 gx가 연속이 되면 뭐 x는 a에서 연속이든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든 간에 그게 연속이 되면은 더한 거랑 뺀 거랑 곱한 거랑 나눈 거 전부 다 우리는 연속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이거는 사실 나올 만한 문제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연속은 안 나와요, 애초에 문제가. 왜? 너무 당연히 연속인데 왜 나오겠어요? 물론 이제 분수할 때만 조금 조심하면 되는 거라서 분수할 때 이게 g가 0이 안 되는 것만 좀 잘 생각하면 되는 거지 사실 여기에서 큰 문제될 게 없잖아요. 이제 문제는 어디 생기냐면은 얘네들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야. 이제 y는 fx가 이제 x는 a에서 이제 불연속이고 그리고 이제 y는 gx는 이제 그냥 연속 함수일 때 이제 이때 문제들 계속 주는 항상. 그러니까 개념상으로는 이것만 알고 나서 가면 될 것 같이 써놨지만 실제 문제는 이런 문제가 안 나오니까 우리가 연속에 대해서 더 잘 못 받아들이는 것도 있어. 그러니까 그런 것들까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얘네는 그런 것까지 다 일일이 모든 예를 들어 설명할 필요가 없거든. 왜냐면 어차피 전부 다 이걸로 풀 거기 때문에 얘는 이것만 설명해줘도 그만인 거야. 너 이거 설명해줬잖아. 근데 이거 왜 못 풀어? 그거 되는 거지. 좀 불친절한 게 있는 거야. 우리는 뭐 접해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압니까? 그래서 이런 애들을 이제 앞으로 되게 많이 볼 텐데 마찬가지야. 이런 애들도 그냥 fx랑 gx만 나오면은 연속 불연속은 너무 뻔하니까 더한 거랑 뺀 거랑 곱한 거랑 나눈 거에 대한 연속 불연속을 자꾸만 우리한테 던져주는 거지.
그렇게 던져줬을 때 내가 그럼 걔네들이 연속인지 불연속인지 어떻게 아느냐, 그걸 찾는 게 이제 관건인데, 그거를 판단하는 방법은 당연히 정의를 쓰는 거야. 그거 하나밖에 없어. 그냥 정의를 쓸 수밖에 없는 거야. 정의를 써서 이 새로운 함수들의 자극한 우극한 함수값을 다 비교해서 같은 걸 확인하라는 거야. 특별한 방법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다른 방법을 알려준 게 없잖아. 그리고 애초에 이런 유형을 알려주지도 않았잖아. 그렇다라는 거는 연속이랑 연속일 때만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눈 거 연속인 거 그냥 알고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럼 나머지 애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또 마찬가지인데, 보통 이런 애들을 준 다음에 실수 전체에서 연속일 때 그 A를 구하라거나 이런 문제가 보통 나오게 된다면은, 그리고 실 전체에서 이제 연속인지 물어보면은 X는 A에서만 보면 되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야. 왜냐면 여기서 이미 알려줬죠. 뭐라고 알려줬어? 연속이랑 연속의 합, 차, 곱, 나눗셈 다 연속이기 때문에 얘는 A에서만 불연속이지 다른 데는 다 연속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다른 데는 볼 필요가 없는 거야. A만 보는 거고. 그리고 기본적인 건데, 이게 연속을 쓰려면은 어떤 한 곳이 필요한 거야. 연속은 그냥 무작정 쓰는 게 아니야. 연속은 어떤 한 포인트가 필요한 거야. X값이 A에서 연속인 걸 확인하라고 물어보지, 실 전체에서 확인하라고 했으면 그걸 다 어떻게 확인합니까? 일반적으로는 A 말고는 다 연속이 되니까 그때는 정의 때문에 확인할 필요는 없고, 이미 내가 알고 있잖아. 연속한 성질 때문에 불연속인 것만 내가 저 형태를 풀면 되는 거지. 이 생각을 늘 하고 있어야 된다고 이제 풀 때. 그리고 당연한 얘기지만 여기서는 얘네가 안 나오죠. 잘 생각해보면 알 수 있어. 이거는 문제가 나올 수가 없어. 왜? 얘는 무조건 불연속이고. 당연한가요? F가 A에서 불연속이고 G가 연속일 때 더한 거랑 뺀 거는 무조건 불연속이에요. 연속이 될 수가 없어요. 이미 F가 불연속이기 때문에 똑같은 G를 더하고 빼봤자 어차피 그 불연속인 거는 계속 불연속이에요. 그래서 얘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들은 불연속이랑 연속의 곱 형태를 엄청나게 많이 볼 거예요. 그래서 보통 연속은 두 함수의 곱을 진짜로 많이 써요. 이제 나오는 형태는 거의 뻔해요. 나누기도 잘 안 나와. 곱이 진짜로 많이 나와. 나누기도 연속이 될 수 있을 만한 형태가 많이 없거든요. 분자가 0이 안 되는 이상 잘 안 돼요. 그래서 그러면 이런 형태가 나온다면은 당연히 얘도 나와. 불연속 함수랑 불연속 함수에 대해서도 물어볼 거라고. 그렇게 됐을 때 합차나 곱이나 또 분수 형태일 때를 물어본단 말이야. 또 연속인지 불연속인지. 이런 새로운 함수들에 대해서 너희들 한번 어떻게 적용해 볼래가 되는 거야. 얘는 다 나올 수 있어요. 이제 뭐 여기서만 이렇게 얘기하고 끝났지만, 여기서 그러면은 연속이랑 연속이니까 더한 거 빼고 곱한 거 나눈 거 다 연속이다. 그럼 불연속이면 더한 거 빼고 곱한 거 나눈 거 다 불연속이지 않나요? 할 수 있지만 전부 다 연속이 될 수가 있어요. 둘 다 불연속이지만 그거는 직접 이거를 해보지 않은 이상 모르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여기서 연속이었다고 더하고 곱한 거 다 연속이라고 해서 불연속이라고 해서 또 그것도 만족하느냐? 그건 아니지. 정의가 아니잖아. 성질이 아니라면 증명한 거 아니니까. 이건 다 확인해야 돼. 그래서 결국 이런 스타일의 문제들은 풀이를 할 때 크게 두 가지 방향을 갖는데, 이제 이렇게 돼 있을 때 이런 형태의 문제를 푼다 라고 했을 때 크게 두 가지 방향을 쓰는데, 첫 번째는 그냥 그래프를 그리는 게 제일 좋아. F 더하기 G 그래프, F 빼기 G의 그래프, F 곱하기 G의 그래프, 이런 그래프를 그리는 게 제일 좋긴 한데, 사실상 이게 더하고 뺀 거의 그래프는 그릴 수 있지만 곱한 거의 그래프는 그리기 힘들다는 거야. 물론 식이 딱딱딱 끊어져 있어가지고 여기 1차 여기 상수항 뭐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으면 곱한 거의 그래프도 식 찾고 그릴 수 있겠지만, 사실상 그게 되게 힘든 문제들이 많고, 이거는 내가 풀 수 있으면 그래프를 다 그릴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그래프 그리는 것도 체크해봐. 그냥 무조건 식으로만 풀지 말고. 그럼 당연히 이제 연속의 정의를 쓰는 형태가, 어쨌든 이게 둘 다 가능한 문제가 있는 거고 하나만 가능한 형태가 있을 거예요.
근데 더 효율적인 거는 이게 일단은 1순위가 돼요. 할 수 있다면. 근데 저걸 못하면 이제 이게 2순위로 밀리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좀 이따 한번 경험해봐. 이게 그래서 연속함 성질 부분이 되게 중요해, 문제에서. 근데 정말 단순하게 그냥 연속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런 특이한 케이스들이 나오기 때문에 너무 어려운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 내가 얘기 안 한 게, 따로 얘기하려고 얘기 안 했는데, 이 합성함수에 대해서 굉장히 좀 문제에서 많이 활용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제일 어려워하는 것 중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보다 합성을 제일 많이 어려워하는 편이에요. 합성함수 같은 경우는 이게 진짜 빡세요. 그래서 합성함수는 이제 경우를 나누게 되는데, 이거는 F랑 G가 연속, F가 불연속이고 G가 연속, 그 다음에 F랑 G가 둘 다 불연속일 때를 다 이제 나누는데, 여기에 따로 이거를 껴주지 않은 게 F합성 G는, F합성 G는 딱히 뭐라고 정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무조건 대답할 수, 이건 맞다 틀리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즉 둘이 연속이어도 얘는 불연속일 수도 있어요. 얘가 불연속 연속이나 불연속 불연속이어도 얘는 연속일 수 있고 반대로. 그러니까 이거는 합성함수는 직접 우리가 해보지 않는 이상 모르는 거고, 합성함수는 그래프 그리는 거는 수하에서 해봐서 알겠지만 합성함수 그래프가 제일 빡세요. 합성함수는 웬만해서 잘 못 그려요. 그러기 때문에 보통 이제 식으로 많이 찾아야 돼요. 그래서 항상 정확한 우함수값 구하는 걸 생각해줘야 돼요. 근데 이건 극한 1단원에서 배웠기 때문에 하는 건 다 알고 있겠지만 여기에 좀 더 이제 집중을 해야겠죠.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는 이제 절대값 아니면은 가우스들도 이제 계속해서 이제 출제가 될 거예요.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연속이 되게 어렵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반적인 내용들을 오늘 배울 거니까 잘 체크해서 각각 문제들을 결국 어떤 식으로 풀어나가는가 확인해보면 되고, 밑에 최대값을 옮기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거는 뭐 문제로 나올 일도 거의 없고, 그냥 뭐 간단하게 연속이고 닫힌 구간이고 연속이면 최대 최소를 무조건 그 사이에 갖는다. 이게 그냥 기본 포인트고, 사이값 정리 좀 중요하죠. 사이값 정리. 사이값 정리는 밑줄 좀 쳐볼까? 사이값 정리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FA랑 FB랑 다르다는 거. 일단 첫 번째 FA랑 FB랑 다르다는 거랑, 그 다음 FC는 K가 될 수 있는 죠. K가 있다라는 거. 이게 사이값 정리 핵심 두 가지거든요. 두 가지만 좀 잘 기억해줘. 사이값 정리 두 가지만 알면 돼. 근데 이제 사이값 정리로 직접 문제가 출제되기보다는 사이값 정리 응용, 활용이 훨씬 더 문제 많이 표현이 되죠. 그리고 거기서 이제 그냥 활용이 아니라 방정식의 활용이지, 말 그대로 방정식에서 이 사이값 정리 활용한다는 뜻이야. 방정식에서 활용은 딱 두 가지 또 기억하면 됩니다. 밑줄 FA 곱하기 FB는 음수. 그 두 개의 값 A랑 B를 넣었을 때 값이 음수고, 밑줄 FC는 0. 그러니까 FC는 0은 우리가 이제 근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근. 근데 이걸 함수로 치면은 X절편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연속이면서 A에서와 B에서의 함수값이 부호가 다르면 하나는 양이고 하나는 음이겠지? 그럼 무조건 X축을 지난다라는 게 여기에서의 사이값 정리의 이제 활용의 포인트가 되는 거지. 그래서 뭐 기본 문제들부터 다시 시작해서 좀 특이한 문제들도 한번 쭉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넘어가 볼까요? 앞에 있는 53페이지는 기본 문제들이니까 하나씩 차근차근 풀고 넘어가서 우리는 좀 복잡한 거나 어려운 것들을 좀 풀어나갈게요. 일단은 56페이지까지 넘어가시고요. 25번부터 한번 볼게요. 자, 함수 fx가 있는데 이제 쪼개져 있죠. a를 기준으로 a보다 작을 땐 x 플러스 2, a보다 클 땐 x제곱 마이너스 4. 그리고 이거 풀 때 이거 그래프 아마 마플에서 풀었을 텐데, 이거 그래프를 막 계속 그리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거 그래프 그리는 거 큰 의미가 없는 게, 지금 당장 A가 어딘지 모르니까 그래프를 어디까지 그릴지 감을 못 잡아요. 그죠?
이제 중요한 거는 절대값 fx가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 된다라는 게 중요한 거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지만 얘가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꼭 실수 전체에서 연속일 필요는 없어. 왜냐면 지금 거기서는 A에 끊겨져 있으니까 X는 A에서 연속만 이제 되면 되는 거지. 실수 전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좀 귀찮으니까 얘기를 한 거고, 실제로는 A에서만 연속이면 돼요. 나머지에서는 얘가 뭐 불연속일 일이 있습니까? 불연속일 일이 없어. 그럼 이제 절대값이 그럼 연속일 조건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약간은 좀 애초에 그냥 fx가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면 돼요. 생각해보세요. fx가 연속인데 절대값이 불연속일 리가 있을까요? 절대 없어. 절대값은 무조건 연속이야. 왜냐면은 이 연속함수의 절대값을 씌우면은 이게 음이 양으로 변하는 것 뿐이지 그래프가 끊기거나 하진 않거든요. 맞죠? 그러니까 첫 번째 방법은 그냥 fx가 연속이면 되는 거고, 근데 방법이 하나 더 있는 거지. 절대값이니까 좀 다르게. 어떤 방법이 있냐면은 불연속인 x는 a에서 좌극한하고 무극한의 절대값이 같으면, 그러니까 a에서 불연속일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 근데 거기에서 절대값이 같게 되면은 얘는 연결이 되는 거지. 간단히 말해서 그래프가 a에서 끊겨 있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되고 여기서는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 절대값을 씌우면 이게 일로 들어가서 붙을 거 아니야, 그렇지? 맞아? 절대값을 씌우면은 뒤집어질 거 아니야.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연속이 되게끔 만들 수 있다는 거지. 이게 여기서 핵심이 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그냥 무작정 그래프 그려가지고 푸는 게 아니라 해석을 하면서 가는 거지. 근데 이거는 그냥 하나만 풀면 되거든요. 그냥 x가 a-fx, x가 a 플러스 fx 써주고, a-fx는 a보다 작을 때 fx니까 a 플러스이겠죠. a 플러스 fx는 a보다 클 때니까 a제곱 마이너스 4가 되는 거고, 그리고 그냥 여기에서 이 2번 형태만 그냥 쓰면 끝나는 거지. 결국에는 이거는 이거 하나로 그냥 끝나게 되는 거거든요. 왜냐면은 둘이 같으면 어쨌든 연속이 되는 거니, 그치? 같을 때 얘기하는 거는 여기에서 이미 포함되어 있는 거지. 그리고 요거 풀 때는 꼭 플러스 마이너스로 그냥 뽑으시면 되는 거니까 그게 어떻게 생각할 필요 없어. 알겠지? 그래서 두 가지 푸는 거지. 그러니까 요게 1번이고 요게 2번인 거야. 그래서 a제곱 마이너스 4는 a 플러스에 하나 쓰고, 그 다음에 a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4는 a 플러스 이렇게 이제 두 개, 여기 두 개 쓰면 되는 거지. 그래서 그냥 그때 a 값 그냥 구하시면 되죠. a 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6이면 그러면은 3이랑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그럼 해는 1과 3과 마이너스 겹치는 빼줘야겠다. 그리고 26번에서 하나 얘기하고 싶은 건 이차함수 fx가 있을 때 가에서 fx분의 x는 1랑 2에서 불연속이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가는 연속의 정의를 쓰라는 게 아닙니다. 정의를 사용하라는 게 아니라 정의 써봤자 뭐 할 건데? fx 뭐예요? 이게 분수 함수의 연속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꼭 기억을 해주셔야겠죠. 분수 함수의 연속과 불연속은 분모가 0이 될 때 무조건 불연속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건데, 이거 따로 알려주진 않았어, 근데 문제에서. 그치?
하지만 이거는 이미 우리가 예전에 x분의 1 같은 그래프를 그리면서도 계속 봐왔던 거야. x분의 1 같은 경우에는 끊어져 있잖아요, 0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분모가 0인 게 포인트인 거지. 그렇다라는 건 지금 여러분들이 가에서 그냥 바로 이걸 이용하면은 fx를 바로 설정하고 출발할 수 있는 거지. 벌써 x마일과 x마이가 fx에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냥 출발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나에서 바로 적용시키면 그냥 끝날 문제가 되는 거죠. 전혀 어렵거나 한 게 아니죠. 이걸 아는 사람들은 이렇게 푸는 지만 이걸 뭐 생소하게 느끼는 사람들이야 연속이 정의를 막 쓰고 있겠지. 자극한하고 우극한하고 답을 구할 수 있지. 그래서 a는 4니까 fx는 x 마일 x 마이너스 2 되고 문제에서 원하는 f4를 구하면 24가 그러니까 괜히 이런 거 볼 때 연속의 정의 왜 쓰면 안 되지가 아니라 동수 형태는 좀 다르게 생각해줘야 돼.